오늘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사양의 노트북을 리뷰해 볼 텐데요. 최대 TGP 140W 3070 GPU에 라이젠 7 8코어 CPU를 탑재하고도 무게가 1.7kg에 불과한 한성 TFG 5577XG 노트북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한성 자체 모델은 아니고 홍콩 통팡의 IDP라는 게이밍 노트북에 한성의 상표를 부착한 OEM 모델입니다. 사실 통팡은 북미와 유럽에서도 일렉트로닉스나 XMG 같은 다양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가성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 역시 북미에서는 일렉트로닉스 맥스 15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로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디자인이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먼저 기본 스펙을 확인해보면요. 라이젠 7 5800H 8코어 CPU에 엔비디아 3070 GPU 그리고 16GB 램과 함께 QHD 해상도의 15인치 165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모델은 경량 노트북이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전력 설계를 보여주는데요. 3070 GPU는 80W 맥스큐 버전이 아닌 115W 고성능 버전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오버클럭과 다이나믹 부스트를 더해서 최대 140W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최근 많은 게이밍 노트북들이 전력 효율이 좋은 CPU 내장 GPU와 고성능 외장 GPU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내장 GPU에 연결해 놓고 외장 GPU는 어쩔 수 없이 내장 GPU를 통과하게 하는 이른바 옵티머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3070 같은 외장 GPU가 처리한 데이터를 CPU 내장 GPU가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그래픽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로 연결되는 GPU 자체를 아예 외장 GPU로 스위칭할 수 있는 먹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전력 설계와 함께 어느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램은 삼성 3200MHz 양면 제품을 듀얼 채널로 사용하고 있고 SSD 역시 삼성 PM981A 512GB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램 속도와 레이턴시 그리고 SSD 속도 모두 충분히 좋은 수준입니다. 구입 가격은 205만원인데요. OEM 제품인 만큼 비슷한 구성의 다른 메이저 브랜드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한 편이네요. 전체적인 외관이랑 만듦새를 살펴보면요. 일단 한 손에 들어봐도 정말 사양에 비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데요. 마그네슘 합금으로 마감된 바디도 울렁거리는 부분 없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품들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아쉬운데요. 일단 전원 버튼이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오른쪽을 눌러야 작동하고요. 램 포트 결착이 약해서 랜 케이블이 조금만 당겨지거나 흔들려도 쉽게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제일 심각한 건 터치패드인데요. 모서리 내 부분이 전부 높이가 다른 데다가 결착도 불안정해서 패드 상판이 살살 흔들리면서 클릭하기 전에 손만 올려놔도 뭔가 이미 패드가 눌린 듯한 묘한 이질감이 듭니다. 사실 바디 자체의 단단함이나 전체적인 마감 수준은 꽤 괜찮은 편인데요. 막상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들이 하필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네요. 포트 구성이나 확장성은 훌륭한데요. DP 연결을 지원하는 USB-C 포트 1개랑 10기가 연결을 지원하는 USB-A 포트 1개, 그리고 일반적인 5기가 연결을 위한 USB-A 포트 2개랑 마이크로 SD 리더가 달려있고요. NAS 같은 네트워크 연결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2.5기가 램 포트, 그리고 4K 120Hz 이상을 지원하는 HDMI 2.1 포트 역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맥북을 주로 쓰는 입장에서 이런 포트 구성은 거의 황홀한 수준인데요. 대부분의 라이젠 노트북들과 마찬가지로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살짝 아쉽네요. 제품 내부에는 인텔 와이파이 6 모듈과 함께 유저가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램 슬롯 2개 그리고 M.2 슬롯도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량 게이밍 랩탑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확장성입니다. 배터리는 좀 아쉬운 약 60W 사양인데요. 내장 GPU 모드에서 중간 화면 밝기로 유튜브 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약 4시간 반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쿨링 파트 역시 사양에 비해 그다지 튼튼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총 4개의 히트싱크가 2개의 쿨링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이퍼 챔버를 사용하는 레이저 블레이드 고급형이나 6개의 히트싱크를 사용하는 에이수스 제피러스 G15에 비해서 확실히 원가와 무게 절감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잠시 후 벤치마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CPU와 GPU 온도가 확실히 꽤 높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키보드는 솔직히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요. 15인치 사이즈에 무리해서 10키까지 넣다 보니까 키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펑션키나 화살표 같은 기능별로 위치 구분이 아예 없어서 여태까지 써본 키보드 중에 제일 오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터치패드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일단 빌드 퀄리티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게다가 사이즈도 너무 작아서 웬만하면 마우스를 별도로 사용하시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5Hz를 지원하는 QHD 사양인데요. 3070 GPU를 탑재한 만큼 고해상도,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색역은 아니지만 sRGB를 99% 커버하기 때문에 웹이나 게임 같은 일상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한 수준이고, 출고 상태에서 그대로 측정한 패널 균일도와 컬러 정확도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밝기는 최대 360니트, 대비는 최대 1000대 1로 측정되었는데요. 일상이나 게임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영상이나 사진 편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스피커 성능은 정말 아쉬웠는데요. 일단 최대 음량도 너무 작고 저역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수준이라서 최근 들어본 노트북 스피커들 중에서 단연 가장 별로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멀티코어 CPU를 활용한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테스트에서는 약 12,000점을 기록했는데요. 한 세대 전 데스크탑용 8코어 CPU인 라이젠 7 3700X나 i7 10700K와 거의 비슷한 모바일 프로세서로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0분 동안 진행된 테스트에서도 거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고, 이때 CPU 온도는 평균 83도로 다소 좀 높긴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CPU와 GPU의 게이밍 성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무려 약 27,000점, 종합 점수 약 24,000점으로 라이젠 9 CPU에 3080 GPU를 장착한 에이수스 제피러스 G15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진행한 타임스파이 테스트 역시 그래픽과 종합 점수 모두 라이젠 7에 3070을 장착한 한성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최대 140W까지 전력을 사용하는 한성의 3070과는 다르게 에이수스에 장착된 3080은 최대 100W에서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데다가 내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옵티머스 모드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경량 게이밍 노트북에 장착된 모바일 GPU에서 무려 140W를 뽑아내다 보니까 당연히 쿨링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요. 테스트 중 최대 GPU 온도는 83도, 최대 CPU 온도는 92도로 예상대로 좀 신경이 쓰일 만한 상당히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꾸준히 게임이나 작업을 하면서 더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장기적인 내구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실제 게임과 작업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먼저 게임 성능부터 알아보면요. 고사양 AAA급 게임의 대명사인 사이버펑크를 QHD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서 DLSS를 균형으로 놓고 플레이했을 때 실내를 걸어다닐 때에는 평균 53프레임, 비 내리는 밤 시내에서의 전투 상황에서는 평균 45프레임으로 최고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민게임 배그는 QHD 해상도의 올 울트라 세팅에서도 거의 평균 100프레임을 보여줬고, 오버워치 역시 QHD의 울트라 세팅에서 평균 210프레임 이상을 기록하면서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메리트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묵직하기로 유명한 토토로 3국 전투 씬 벤치마크에서는 QHD 최고 옵션에서 평균 53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웬만한 AAA급 게임을 QHD 해상도로 플레이할 때도 옵션을 약간만 조절하면 평균 60프레임 방어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한 영상 편집에서는 저희 어태고익 리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4K 60fps 블랙매직 로우 영상에 다양한 럿과 이펙트, 노이즈 리덕션까지 더하고 H64로 렌더링하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 라이젠 9 CPU와 3080 GPU를 장착한 에이수스 G15는 물론이고 3900X 12코어 CPU와 2070 슈퍼 GPU를 장착한 저희 메인 편집 시스템보다 10% 정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M1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6배 정도 빠른 수준인데요. 1.7kg짜리 경량 노트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소니 GV1으로 촬영한 4K 브이로그 영상에 다양한 럿과 이펙트, 타이틀을 더하고 H64로 렌더링했을 때 저희가 보유한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2400만 화소 이미지 30장 불러오기와 액션 스크립 시행 속도를 측정했을 때 이미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M1 맥북 에어보다도 15%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선 노트북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성능 하나만큼은 굉장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키보드와 터치패드, 전원 버튼 같은 자잘한 부품들의 빌드 퀄리티나 배터리 용량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모델은 분명히 휴대성을 강조한 모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거치용으로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았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영상 편집에서 서브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이고, 전원이나 HDMI, 랜 같은 고정 연결 포트들이 제품 후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 거치해놨을 때 깔끔하게 선정리를 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더 무게가 나가더라도 같은 사양에서 쿨링이나 내구성이 확실한 모델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어떻게 반박을 못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한성 노트북은 경량 휴대성을 강조한 컨셉과 막상 설계에서의 지향점이 살짝 어긋난 느낌이었는데요. 무게가 한 200~300g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2kg 미만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성능과 휴대성 모두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노트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성 TFG5577XG를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노트북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